4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막대 그래프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112쪽, 113쪽입니다. 112쪽 1번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슬기와 도영이가 올림픽 일부 경기 종목의 금메달 수를 조사하여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두 막대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먼저 이 친구가 6개 경기 종목의 금메달 수를 조사했습니다. 막대 그래프의 제목은 올림픽 경기 종목별 금메달 수인데요. 6개의 경기, 양궁, 승마,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종목의 금메달 수를 조사했습니다. 양궁의 경우 금메달이 4개, 승마의 경우 6개, 축구의 경우 2개, 탁구의 경우 4개, 태권도는 8개, 그리고 테니스는 5개, 각각 금메달 수가 이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개 경기 종목의 금메달 수를 조사했고요. 그리고 아래 친구도 보면 제목은 똑같습니다. 올림픽 경기 종목별 금메달 수인데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6가지 종목에 대해서 금메달 수를 조사했습니다. 내 막대 그래프에서는 육상 종목의 금메달 수가 가장 많아 라고 말하는데요. 보면 수영 같은 경우 금메달 수가 42개예요. 역도는 지금 보면 눈금 하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데 여기가 10이죠. 그러면 눈금 하나가 1이 아닙니다. 눈금 하나가 1이었다면 여기가 5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여기가 10인 것을 보니까 눈금 하나가 금메달 2개를 나타냅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 보면 역도에서도 여기가 10, 12, 14, 16, 14와 16 사이죠. 따라서 역도 종목의 금메달 수는 15개입니다. 요트도 보면 여기가 금메달 수가 10개이고 여기가 12개죠. 그 사이니까 요트 종목의 금메달 수는 11개가 되겠죠. 육상 같은 경우 금메달 수, 여기도 그러면 42개가 아니라, 그렇죠. 눈금 하나가 2를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수영의 금메달 수도 44개가 되겠네요. 육상에서도 보면 40, 42, 44, 46. 육상 종목의 금메달 수는 46개가 됩니다. 조정 종목의 경우 10, 12, 14, 14개, 체조 종목의 경우 10, 12, 14, 16, 18, 18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까 여자아이가 말한 대로 육상 종목의 금메달 수가 가장 많습니다. 여기 남자아이가 조사한 종목별 금메달 수를 보면 태권도가 금메달 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 6개 중에서는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자아이가 조사한 종목에 있어서 금메달이 훨씬 더 많죠. 가장 많은 종목의 경우 46개까지 있고요. 여기에서는 가장 많은 종목이라고 해봐야 태권도 금메달 8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가장 적은 금메달이 가장 적은 경기 종목이 요트인데 그것도 11개예요. 그렇죠. 태권도 8개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여자아이는 금메달이 훨씬 많은 종목들을 조사를 했고요. 남자아이는 금메달이 조금 적은 종목을 조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막대 그래프를 통해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로축, 가로축은 똑같아요. 경기 종목이 주제입니다. 물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각각 다르지만요. 그리고 세로를 보면 금메달 수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잠깐 실수했던 것처럼 남자아이가 그린 막대 그래프의 눈금 하나는 금메달의 개수가 전부 다 1개 단위예요.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렇죠. 눈금 하나가 금메달 1개를 나타내는데요. 여자아이가 만든 막대 그래프의 눈금 하나는 금메달 하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금메달 2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금 5개인데 여기 나타내는 것이 10개가 되는 거죠. 눈금 하나가 금메달 2개를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살펴봤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구체적인 물음을 살펴볼게요. 슬기와 도영이가 나타낸 막대 그래프의
내용을 알아봅시다. 슬기의 막대 그래프에서 금메달 수가 가장 많은 경기 종목은 무엇인가요? 지금 슬기가 남자아이고 도영이가 여자아이입니다. 슬기의 그래프에서 금메달 수가 가장 많은 경기 종목.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가장 많은 경기 종목은 태권도 8개입니다. 따라서 태권도 종목에 가장 많은 금메달 수가 있고요. 슬기의 막대 그래프 6가지 종목 중에서는요. 다음 도영이의 막대 그래프에서 금메달 수가 가장 적은 경기 종목은 무엇인가요? 아까 여기서는 많은 경기 종목을 물어봤고요. 도영이의 그래프에서 금메달 수가 가장 적은 경기 종목은 요트입니다. 11개. 그렇죠? 따라서 가장 적은 경기 종목은 요트가 됩니다. 각각의 막대 그래프에서 세로 눈금 한 칸은 금메달 몇 개를 나타내나요? 이건 선생님이 이미 살펴봤죠. 먼저 슬기의 막대 그래프에서는 세로 눈금 한 칸이 금메달 1개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도영이의 막대 그래프에서는 세로 눈금 한 칸이 금메달 2개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도영이의 막대 그래프에서 금메달 수가 조정보다 많고 육상보다 적은 경기 종목을 모두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은 도영이의 막대 그래프만 살펴보면 됩니다. 조정과 육상 사이인데요. 조정보다 많고 이거보다 많고 또 육상보다 적은 종목을 보면 여기 체조 지금 조정보다 금메달 수가 많죠. 그리고 역도 조정보다 금메달 수가 많습니다. 수영 조정보다 금메달 수가 많습니다. 또한 육상보다 작아야 하죠. 육상의 금메달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여기 세 종목은 모두 금메달 수가 육상보다 적고 조정 종목보다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영, 역도, 체조 세 종목이 되겠네요. 수영, 역도, 체조. 3번 두 막대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다양한 질문을 만들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 태권도와 요트 중 어느 종목의 금메달 수가 더 많을까? 눈금의 크기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거 태권도와 요트는 그래프가 다르죠? 태권도는 누구죠? 슬기가 조사한 그래프, 막대 그래프에 있고요. 그 다음 요트 같은 경우에는 도영이가 조사한 막대 그래프에 있습니다. 그래프의 모양만 보면 태권도가 더 높아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113쪽 남자아이가 눈금의 크기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던 것처럼 맞습니다. 눈금의 크기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는 한 칸이 금메달 1개 있고요. 여기서는 한 칸이 금메달 2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눈금을 생각할 때 태권도와 요트 중에 태권도는 금메달 8개, 요트는 금메달 11개가 걸려있기 때문에 태권도와 요트 중에 금메달 수가 많은 종목은 요트가 됩니다. 실제 막대 그래프를 보기에 막대가 더 낮아 보여요. 그런데 이 두 그래프는 하나는 슬기의 그래프고 하나는 도영이가 그린 막대 그래프였죠. 따라서 서로 다른 그래프에서 막대의 높이가 다른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더 많은지. 왜냐하면 눈금의 크기에 따라서 그 자료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외에 다양한 질문, 예를 들어 가로, 두 막대 그래프의 가로에는 무엇을 나타내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것은 아까 살펴본 대로 경기 종목을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뭐 테니스의 금메달은 몇 개인가요? 이런 질문은 어렵지 않게 막대 그래프를 이해해 줄 수 있죠. 읽어주면 됩니다. 테니스는 5개. 따라서 테니스의 금메달은 5개가 된다.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그래프의 자료를 비교해서 답할 수 있는 질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영, 혹은 금메달 수가 이렇게 할게요.
금메달 수가 양궁과 같은 경기 종목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양궁의 경기 종목이 금메달이 4개거든요. 그러면 금메달이 4개인 것, 탁구가 있겠죠. 여기에는 없고요. 따라서 탁구의 금메달 개수가 양궁의 금메달 개수와 같다. 따라서 탁구라고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두 막대 그래프를 동시에 생각해 줄 수 있는 질문들도 있어요. 뭐 공통점 두 막대 그래프에, 그리고 차이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두 그래프의 공통점은 선생님이 말로 설명을 해보면 두 막대 그래프 모두 경기 종목별 금메달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목이 똑같죠? 그리고 가로에는 경기 종목, 세로에는 금메달 수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물론 세로 눈금의 크기는 다르지만요. 그러면 차이점, 지금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가로에 있는 경기 종목의 세부 종목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 또한 다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른지, 그리고 그래프를 통해서 자료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가로축이 이제 가로가 어떤 것이구나, 세로가 어떤 것이구나, 어떤 자료를 나타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